다방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클라우드의 활용 중에 이제 드롭박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롭박스는 온라인 USB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되게 공간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. 50기가 또는 100기가 정도 유료 서비스라도 그렇게 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한 10배 정도, 100기가 정도였는데 10배 정도가 늘어난 한 1테라 정도로 공간이 늘어났어요. 1테라 공간이면 과거 지난해 제가 1테라 외장하드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그처럼 외장하드처럼 드롭박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USB가 아니라 외장하드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장하드의 다양한 백업들을 자료들을 백업을 해놨다면 이제는 이제 드롭박스에 백업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드롭박스에 백업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2014, 2012, 2011, 2014년이지만 과거의 자료들의 연결성들이 되게 좋아서 활용도가 더 커지는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. 또 하나 이런 드롭박스에는 그 단순한 어떤 로컬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컬 디스크는 한 250기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드롭박스를 사용하면서부터 로컬에 저장하는 거와 온라인에 저장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로컬에 저장하는 거는 한 몇십 기가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은 나머지로 다 올라가 있는 거죠. 필요할 때는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백업한 것처럼 온라인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롭박스를 온라인 디스크처럼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저는 사진을 많이 관리하게 돼요.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드롭박스로 올라가게 되고, 올라간 드롭박스에 있는 자료들을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건데, 이제 스마트폰에 찍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카메라나 또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은 것더라도 드롭박스에다가 공유를 하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영상 잠깐 볼까요?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공유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묶어서 그렇게 공유하게 되면 뭐 이메일로나 다양한 앱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 공유 방식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, 과거의 사진도 타임라인처럼 거꾸로 올라가서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고요. 카메라의 업로드 설정 방법들이 그냥 와이파이냐 아니면 3G LTE까지 할 거냐에 대한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실시간으로 자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. 이 온라인 디스크를 쓰다 보니까 팀원 간의 폴더 공유 작업들이 되게 편리해요. 폴더 공유하는 방식은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, 제가 사용하는 A 컴퓨터, 그쪽이 B 컴퓨터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폴더들이 공유하게 됩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몇 개의 파일들을 그냥 공유하는 형태로도 가능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올려두고 스마트폰에서도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작업하다 보면 공유 작업하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에서 잘못하다가 보면 파일을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또 버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, 삭제 같은 경우는 얘네는 온라인 휴지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. 온라인 휴지통에는 항상 지워진 파일들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휴지통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워진 파일들이 항상 복원할 수 있어요. 복원 기간은 30일 정도가 되고요. 유료도 30일인데 따로 유료 서비스 중에서도 또 옵션 하나가 있는데, 그걸 하면 평생 이 파일들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됩니다. 또 이렇게 수정한 파일을 이전 파일로 돼도 버전 관리인데, 뭐 예를 들어서 워드 파일이에요. 워드 파일을 작업을 하다가
한 이틀 전, 3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, 기존 우리 컴퓨터에서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, 얘 같은 경우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. 특히 이제 공유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 A와 B, C 사용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모르고 돌려가는 경우 상태인데, 이럴 때는 이제 과거의 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.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구글과 드롭박스, 에버노트.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롭박스에 있는 자료들이나 구글에 있는 자료들을 저의 경우는 대부분 다 에버노트에 넣어두고 이용하는 입니다. 그래서 주로 그 작업을 생성하고 완료된 자료들이 드롭박스에 존재하고 구글에 존재하지만,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식으로 묶어놓고 다시 활용하려고 할 때 에버노트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드롭박스 거는 이제 파일이나 사진들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, 구글 같은 경우는 작업한 다음에 링크를 이용을 해서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어요. 드롭박스의 활용이 어떤 뭐 보면 되게 저한테는 파일을 저장하고 저장한 파일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꺼내서 사용하거나 과거에 어떤 그 외장하드처럼 이용하는 형태가 이제 더 커지다 보니까, 뭐 에버노트는 에버노트대로, 구글은 구글대로, 또 드롭박스는 드롭박스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줄지 않고 더 커져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따로 이제는 외장하드나 USB나 컴퓨터의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 관리 자체가 이제는 이제 하지 않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, 언제나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그 드롭박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.